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여러분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구분 건물이다. 모텔 황제의 유튜브를 많이 보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요, 이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 말씀드리고 물건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모텔은 호텔이나 모텔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동일한 소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일반적인데 어떤 상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보시면 101동, 101호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101동, 102호 소유자가 따로 있듯이 이렇게 이제 건물 자체가 있는데 1층 소유자, 2층 소유자, 아니면 2층에 상가가 여러 개가 있으면 2층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소유자가 각자 다르게 있겠죠. 바로 이걸 이 건물을 집합 건물 그럽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모텔이 이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6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6층이 이제 해당 모텔인데요. 그러면 이 6층만 봤을 때 이 6층을 구분 건물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에 해당되는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겠죠. 지하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 대지가 해당 건물의 대지가 60평이에요. 땅이 60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대지권 비율로 땅을 이렇게 소유하시는 거고요. 총 연면적은 246평입니다. 매가 현재 11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8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3억으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본 모텔의 월 매출이 2,300만 원입니다. 이 매출 때문에 이 물건을 이제 모텔 황제가 브리핑 드리는 거고요. 투자 대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객실수 20개. 주차는 지하로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공시지가 한 평당 1,200, 3,305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자 지급의 것, 우리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은 말이죠. 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단점이 중요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은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단점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점이 뭡니까? 단점은요, 매매율이 낮습니다. 단독 건물이 아니고 집합 건물은 단독 건물보다 매매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소유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땅이 좁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본인이 이런 땅을 샀습니다.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내 땅, 내가 내 땅을 밟아본다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땅에 있는 흙을 만져본다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왜? 땅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 건물은 말이죠. 땅이 60평에 같은 소유자가 여럿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대주권 비율대로. 그래서 소유 가치가 좀 하락되어 있다. 내 거라는 별로 기분이 안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점. 우리 고객, 손님들의 고객에 대한 효용이 좀 하락한다는 거죠. 일반 건물은 전용 단독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해당 건물은요, 모든 주인들이 지하의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고객이, 내 손님이, 모텔에 오는 손님이 다른 층의 손님들과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좀 힘들고요. 따라서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 효용이 조금 효용이 하락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 건물에 우리가 또 이제 단점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건물 관리 측면에서는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점을. 이게 전체 이 건물이 내 거라면 의사결정을 나 혼자 통해서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어디에서 옥상에서 이쪽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됐다.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이 빗물이 계속 안으로 스며들겠죠? 6층부터 5층, 4층, 1층, 지하까지 스며들겠죠? 그러면 이게 내 건물이면, 단독 건물이면 내가 빨리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나온대요. 6천만 원. 각 층의 소유자마다 1,000만 원씩 부담해서 빨리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5층에 있는 사람이 태클을 겁니다. 견적이 6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 내가 알아봤더니 견적이 4,800만 원 나온다 그러는데 4,800만 원 견적을 받은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쵸? 2층이 3칸이면은 여기가 이제 1,000만 원이니까 한 칸당 33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면 되겠죠? 333만 원. 333만 원인데 1번 칸, 2번 칸 소유자는 동의를 했는데 3번 칸 소유자가 333만 원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주차장이요,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됐어요.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관리실이 있는데요. 관리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통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이제, 조금 통제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아주 대립관계가 날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점으로 대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단점은 뭡니까? 장점은요, 여러분 이제 대지권 비율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런 소유욕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매출 대비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매출인데 만약에 매출이 월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인데 단독 건물은 매매 가격이 만약에 35억이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은 한 32억 정도, 이 정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다. 구분 건물이 적게 투자해서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면 이쪽이 더 좋은 물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대비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론 이제 높게 형성돼도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네, 그리고 주차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주차 관리. 예. 단독 건물은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떨 때는 뛰어서 나가야 돼요. 비 오는 날 뛰어서 나가야 돼요. 손님이 혹시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파킹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파킹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가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손님들이 직접 주차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예, 손님들이 직접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주차 업무 자체가 없어요. 주차 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원 관리가 아주 편해요. 예. 그래서 직원 이직률이 낮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낮다는 것은 다른 데보다 월급을 조금 덜 줘도 직원들이 퇴사를 안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텔을 운영해 보시고 모텔에서 이제 근무를 해봤던 분들은 모텔 황제의 이야기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건데요. 모텔에서 이 주차장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번 업무의 거의 50% 이상이 주차 업무거든요. 주차 업무. 그래서 주차 관리가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요.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모텔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직률이 낮다는 겁니다. 네, 월급을 조금 덜 줘도 내가 일이 편하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남는 시간을 청결에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친절에 더 신경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나태해져가지고 업무가 없다 보면 더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매출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은 바로 소유자의 몫입니다. 예. 그리고 건물 관리를 한번 볼까요? 건물 관리. 건물 관리에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점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단독 건물이면 전체 외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6층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간판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층, 6층, 1층, 4층, 간판 이만큼씩만 달어. 딱 구청에서 딱 허가가 나오죠? 이만큼 이상 크게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이만큼씩 똑같이 해놓으면 간판이 이뻐요. 전체적으로 이만큼만 하게 되니까. 예, 간판 비용도 좀 덜 들겠죠? 이 건물만 외관만 하게 되니까, 예, 외관 리모델링도 적게 소요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이 평수를 보지 않습니까? 평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 중에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거는 이제 공용 면적이거든요. 6층만 이게 전용 면적이죠. 우리 아파트 보시면 그렇죠. 예. 공용 면적, 예, 전용 면적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전용 면적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할 때도 역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구분 건물이 좋다, 단독 건물이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예, 틀린 게 아닙니다. 본인의 취향에 다른 뿐이지 절대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해당 물건은 한번 취득 가격 이하로 급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네, 취득 가격 이하로 네, 급 매매 중 네, 취득 가격 이하로 급 매매 중인데 그래도 하나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보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매매율이 낮다.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점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고려하셔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 가격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이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인근 모텔. 인근에 이제 모텔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 상업지역이고 역세권인데 인근에 모텔이 왜 없겠습니까? 인근 모텔 전부 네, 집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근 모텔 전부 집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안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공법상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은요, 어떤 신도시는 이제 단독 건물로 허가를 내준 신도시가 있어요. 호텔이나 모텔을. 근데 추세를 보시면 거의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네, 단독 건물, 신도시에서 단독 건물을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요. 지금은 다 집합 건물로만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네. 이 경우가 어디 있냐면 부천 상동이 있죠. 네. 부천 상동에 상동역이라는 상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기도 유명한 상권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때 당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형성됐을 때 단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독으로 호텔을 지어라 허가를 내줬는데요. 지금은 다 집합 건물입니다.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적죠? 네, 그래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 최대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합 건물을 이제 허가만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신도시도요, 역시나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도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네,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6층까지만 지어. 니네도 6층까지만 지어. 이렇게. 네, 니네도 6층까지만 지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다 보면 건물이 다 똑같습니다. 높이가. 색깔만 다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6층을 지으면 지하층엔 주차장, 1층에는 제1종 근랭시설, 네,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쭉 뭐 2층, 뭐 제2종 뭐 근린생활시설, 뭐 여기는 뭐 학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요양시설, 뭐 이렇게 6층은, 맨 꼭대기층은 보통 이제 맨 끝층이나 그 다음 층까지, 여기는 이제 숙박시설로 이제 딱 지정이 됩니다. 숙박시설. 네, 공법상 여관이죠? 여관은 딱 지정이 됩니다. 이 두 개 층은 숙박시설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상권에 보시면은요, 다 집합 건물에 6층에 전부 모텔, 6층에 전부 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주사위를 던져서 1층에 모텔, 또 던지니까 3층 나오니까 3층에 모텔, 그런 게 아니라요. 구청에서, 안산시, 특정한 군청,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다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게 내놔서 여기가 이제 뭐 A 모텔, B 모텔, C 모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시면 술 한잔 드시고 뭐 당구도 한 게임 치시고 뭐 생맥주 한잔 마시고 모텔에 갈 일이 있다. 1층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1층만 보면 밤새도록 술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때는 6층만 보고 다니시면 됩니다. 6층에 간판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상호는 마음에 드는지, 건물 외관은 좀 깨끗해 보이는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은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날 숙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인근 모텔 전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가 이제 역세권인데, 역세권이에요. 예.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가 되어 있는데, 1, 2번 출구는요, 집합 건물로 되어 있어요. 모텔이. 3, 4번, 이쪽 반대쪽 출구는요, 이쪽에 모텔이 S모텔,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X모텔. 그죠?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Z모텔.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가가 있어요. 상가. 그리고 여기도 상가가 있어요. 집합 건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6층이니까 모텔이 허가가 나겠죠? 예. 이렇게 하나의 상권에서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이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단독 건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일단 손님들이 여기를 선호하겠죠? 여기가 만실이 돼야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 모텔 있죠? D나 E 모텔, 여기는 장사가 제일 안 되겠죠? 단독 건물에 가장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장사가 제일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비싸겠죠? 네. 여기는 세 개는 비싼 모텔이고요. 그나마 반대쪽은 이쪽 상권과 그나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근에 단독과 집합 건물이 형성되어 있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로 되어 있는 모텔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없고 집합 건물에 대한 동일한 요건 하에서 내가 얼마나 시설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청결도를 유지하면서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모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대 용자 8억이고 현재 용자 7억이니까 8억을 기준으로 한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8억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용자 8억을 받는다 가정을 했을 때 이자율은 4.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3,360만원. 네. 한 달이면 얼마냐? 이자가 280만원이네요. 네, 280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초기 투자 자본 3억 투자하시죠? 네, 3억에서 월 매출 2,300에서 순수익 900만원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 100% 비율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6%입니다. 36%. 상당히 높게 나왔죠? 단 요건은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청소직원 2명 고용하시고요. 네. 카운터는 소유자께서 직접 맡아서 하셔야 된다. 네. 매출이 2,300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그만큼 하락하는 구조니까는요. 가급적 배우자와 함께 소액을 투자해서 나는 꼭 경기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중장기 5년에서 10년 동안 모텔을 매매하지 않고
나는 꾸준히 모텔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라고 판단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청소 직원 2명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2분이서 교대로 좀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매출이 2,300이니까 청소 직원 1명 고용하시고요. 1명 고용하시고, 카운터 1명 고용하시고요. 예. 카운터 1명이 12시간을 업무를 보니까 소유자께서는 무슨 업무를 좀 봐주셔야 되느냐. 청소 직원 1명이서 2,300을 청소하기가 감당이 솔직히 많거든요. 청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직원 0.5명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카운터 12시간 업무를 봐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운영하셔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매출이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좀 하다가 하기 싫어요. 네. 0.5명의 역할을 하기 싫습니다. 내 노동력을 제공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량은 많지. 혼자서 청소 1명이서 1.5명의 청소량을 감당하려면 청소가 그만큼 불량해지겠죠? 네, 그러면 손님이 자꾸 떨어집니다. 방문 횟수가 하락해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매출이 2,300에서 한 1,500 떨어져 봐야 그때 가서 이제 피부로 느끼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전에 모텔 황제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는 꼭 이행을 하셔야 여러분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리스크를 제거하면 수익률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소액을 투자함으로써 본인이 일정 시간 동안 업무에 충실히 가담한다면 수익률은 보장할 수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